안녕하세요. 오늘은 경사뜨기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근데 경사뜨기 중에서도 일본식 경사뜨기에 대한 설명이고요. 일본식 경사뜨기 중에서도 이제 마커를 이용한 경사뜨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먼저 경사뜨기가 뭐냐면 말 그대로 경사진 면을 뜨개로 뜨는 건데 이게 어떤 원리냐면 특정 코스에 비해 다른 코스들의 쌓이는 단이 더 많게 되면서 이렇게 물리적으로 정말 딱 눈에 보이게 경사가 생기는 거를 경사뜨기라고 해요. 만약에 보그를 하시는 분들은 되돌아뜨기라고 하는 용어가 더 익숙하실 수도 있고, 영문 도안을 보시는 분들은 숄트로우라는 설명으로 아마 대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 그렇게 두 부분에 사용되는 경사뜨기를 보여드릴 거고, 저는 재패니즈 숄로우 중에서도 마커를 이용하는 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한쪽에 제가 뜨는 경사뜨기에 대한 도안도 함께 같이 올려드릴 거고요. 그 중에 이제 왼쪽 어깨, 그러니까 바라봤을 때 왼쪽 어깨고 입었을 때는 오른쪽 어깨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경사뜨기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5코가 남을 때까지 일단 쭉 떠주세요. 일본식 경사뜨기의 이제 원리라고 해야 될까요? 기호로, 차트 기호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 차트 기호에서 부위가 길게 늘어져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부위가 두 단에 걸쳐서 길게 늘어져 있는 부분을 보실 때는 두 단 중에 아랫단에 해당하는 꼭지점이, 그러니까 부위에 꼭지점이 꽂혀 있는 부분까지는 뜨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5코가 남는 이 지점까지는 떠주시면 되고, 이제 이 왼쪽에 남은 5코는 나중까지 뜨지 않을 거고 남아있는 부분만 다시 되돌아갈 거예요. 그래서 되돌려뜨기라고도 하고 경사뜨기라고도 하는데, 보통은 이제 바늘 비우기를 해줘야 돼서 바늘 비우기를 한 다음에 걸러뜨는 형태로 많이들 작업을 하실 텐데, 이렇게 하면 이 바늘 비우기 한 부분에 그 루프가 좀 많이 늘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마커를 이용해서 바늘 비우기를 대신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여닫는 마커를 준비를 해주시고, 여닫는 마커를 준비를 해주신 다음에 실에다가 한번 내가 뜨고 있는 실 자체에다가 이렇게 걸어주세요. 뜨고 있는 실 자체에 걸어주시고, 돌리자마자 처음 나오는 코는 뜨지 않고 모양 그대로 옮깁니다. 그리고 또 끝까지 떠주세요. 이때 이 마커가 이렇게 다른 데 돌아다니도록 두는 것이 아니고, 두 번째 코를 뜰 때 바짝 붙여서 이 안에 갇혀 있도록 해주셔야지 돼요. 두 번째 코부터는 끝까지 돌아가는 코를 떠줍니다. 총 3군데의 경사뜨기를 뜰 거고요. 지금 첫 번째 섹션은 완성이 됐어요. 그럼 이제 돌려서 벌써 약간 아래쪽, 이쪽은 길고 이쪽은 짧은 게 벌써 보이죠? 지금 사실 이렇게가 맞고 이렇게 높아지는 게 맞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아까 했던 경사뜨기 부분보다 5코를 또 덜 뜨고 경사를 만들어 줄게요. 그럴 때는 그냥 물리적으로 5개, 5개 이렇게 세셔도 되고, 아까 마커가 달려있는 요 코부터 포함해서 5개를 세셔도 돼요. 어떻게 세시던지 편한 방법대로 세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다시 편물을 돌려서 이번에는 두 번째 이렇게 실 자체에 마커 걸어주시고 또 끝까지 쭉 떠주시는데 첫 번째 코만 뜨지 않은 채로 모양 그대로 옮깁니다. 그리고 나서 끝까지 안뜨기. 안뜨기 할 때는 얘를 꼭 붙여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경사뜨기를 할 차례고요. 똑같이 5코만 뜨고 5코만 뜨고 5개, 5개, 5개 남기고 여기도 5개만 떴어요. 자, 마지막 경사뜨기 부분에서도 이렇게 뜨고 있는 실 자체에다가 마커를 걸어줍니다. 이렇게 걸어주고 우리 첫 번째 코는 넘기기로 했었죠? 첫 번째 코 넘겨주시고 나머지 코는 쭉 떠주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구역구역마다 마커가 하나씩 걸려있는 상황. 그리고 돌려봤을 때 자, 경사가 생겼어요. 그러면 여기서 끝이냐? 아니에요. 이제 정리를 해줘야 돼요. 정리를 해줄 때는 우리가 그 경사뜨기 구역을 나눴던 그 구역에 해당되는 코까지는 전부 다 떠주세요. 5코까지는 이렇게 떠줍니다. 이렇게 떠준 다음에 이 마커로 표시해줬던 마커를 이렇게 너무 세게 잡아당기지 마시고 이렇게 들면 들리는 요 루프 있죠? 요 루프에 바늘을 끼워주세요. 이 루프에 바늘을 끼워주시면 지금 새롭게 코가 하나 걸린 셈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왼쪽 코하고 이 새롭게 걸린 코를 어떻게 모아떠야 겉에서 보이지 않을까요? 이 코가 위로 올라오게 떠야겠죠. 그게 왼코 모아뜨기입니다. 한꺼번에 모아서 떠주세요. 그러면 우리 마커 걸었던 루프는 속에 감춰져서 보이지가 않아요. 그럼 다시 두 번째 섹션. 5코 중에 첫 번째 코는 방금 모아뜨기 하느라 사용했으니까 4코만 뜨시고 지금 이 마커 4코만 뜬 상태에서 뒤집어서 마커에 걸려있는 루프를 왼바늘에 올려주세요. 이 상태에서 우리는 겉에서 봤을 때 이 새로운 루프가 보이지 않도록 왼코 모아뜨기 합니다. 나머지도 똑같이 해볼게요. 4개 뜨고 루프 건져 올려서 그대로 한꺼번에 모아뜨기. 그리고 남은 코를 다 떠주세요. 이렇게 다 떠주시면 오른쪽에 더 단이 많이 쌓이고 왼쪽으로 단이 덜 쌓인 옷으로 봤을 때 이제 이렇게 목이 있고 이쪽에 어깨가 있는 왼쪽 어깨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바라봤을 때. 자, 그러면은 다 됐으면 이제 이 마커를 빼주셔도 돼요. 이 마커를 빼주시고 이 다음 과정에서 필요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바로 오른쪽 어깨의 경사뜨기로 또 돌아올게요. 자, 오른쪽 어깨입니다. 오른쪽 어깨는 돌아가는 단에서 경사뜨기가 시작돼요. 이거 아까 완성한 왼쪽 같은 경우에는 가다가 남기고 돌리고 가다 남기고 돌리고 해서 오른쪽이 더 높고 왼쪽이 낮잖아요. 근데 이걸 반대로 만들고 싶은 거니까 우리는 돌아가는 단에서 방향을 바꿔줘야지만 이쪽이 높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해볼게요. 똑같이 대칭으로 만들 거니까 5코가 남을 때까지는 쭉 돌아가는 무늬에 해당하는 뜨개를 해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메리아스 뜨기를 하고 있어서 안뜨기를 떠볼게요. 5코 남을 때까지 안뜨기. 자, 그러면 이제 왼쪽 바늘에 5코가 남았어요. 5코가 남으면 똑같이 일하고 있는 실에다가 마커를 끼웁니다. 그리고 돌려요. 돌려서 실은 당연히 뒤로 가는 거고요.
첫 번째 코는 뜨지 않고 그대로 넘기기로 했죠? 그대로 넘깁니다. 그리고 또 끝까지 겉뜨기. 이때 얘가 바짝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잘 조심해 주세요. 여기서 흘러다니지 않게. 또 끝까지 겉뜨기를 쭉 해주시고요. 그러면 이제는 아까 했던 경사뜨기 포인트에서 또 5코 덜 뜬 만큼에서 경사뜨기 들어갈게요. 그러면 왼바늘에는 10코가 남아 있어야 되고 오른바늘도 10코를 뜬 상황이어야 돼요. 자, 5개, 10개. 여기도 아까 5개, 여기 또 5개. 그럼 여기에 또 실을 걸어주고 돌려서 첫 번째 코는 그대로 넘기고 모양대로 넘겨야 돼요. 겉뜨기 방향 아니고 안뜨기 방향. 그리고 바로 끝까지 쭉 겉뜨기. 자, 이제 마지막 섹션에 경사뜨기가 남아 있어요. 마지막 5코까지 뜨고 마커 걸고 돌려서 첫 번째 코는 그대로 넘겨주시고 그리고 쭉 겉뜨기. 자, 그러면 아까랑 대칭되는 모양으로 이렇게 경사뜨기가 생겼고요. 이제 정리단을 이번에는 안쪽에서 해줄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경사뜨기 구역에 해당하는 코는 일단 다 떠주셔야 돼요. 5코 간격이었으니까 5코까지는 떠주시고. 자, 그럼 이제 마커에 달린 이 가닥과 다음 바늘과 합쳐서 모아뜨기를 해줘야 되는데, 자, 얘를 이렇게 얹어놓고 바늘을 돌려놓고 봤을 때 새로운 코에 해당하는 마커에 걸려있던 코는 왼쪽에 있고 원래 코는 오른쪽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있을 때 오른 코 모아뜨기가 되어야만 저 마커에 있는 루프가 감쪽같이 감춰지겠죠. 근데 오른 코 모아뜨기를 겉에서 봤을 때 오른 코 모아뜨기가 되도록 우리는 안에서 작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마커에 걸어 놓는 건 걸어 놓고 시작해 주시고 이 마커에 있는 이 가닥이 최대한 안 늘어지게 하고 싶어서 우리가 마커를 끼고 작업을 했기 때문에 지금 하는 작업은 최대한 살살 움직여 주셔야 돼요. 최대한 살살 움직여 주셔야 돼요. 자, 걸려놓고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겉뜨기 하듯이 오른바늘로 옮겨가요. 겉뜨기 하듯이 옮겨가요. 다시 겉뜨기 하듯이 옮겨가고 왼바늘에 있던 원래 코도 겉뜨기 하듯이 옮겨가요. 그럼 둘 다 겉뜨기 하듯이 한 코, 두 코 순서대로 옮겼죠. 그럼 이제 왼바늘을 먼저 옮겼던 코의 오른쪽에서부터 집어넣어서 다시 왼바늘로 자, 오른쪽에서부터 넣어서 왼바늘로 이렇게 벗겨가요. 그러면 두 코의 순서가 바뀌었어요. 순서가 바뀌었어요. 이 순서 바뀐 코를 그대로 한꺼번에 모아서 안뜨기를 해주시면 겉에서 봤을 때 오른 코 모아뜨기 한 것처럼 감쪽같이 감춰져요. 자, 이런 방법이 있고 일단 다시 네 코. 왜 네 코냐면 첫 번째 코는 방금 모아뜨기 하는데 썼으니까 이 네 코가 있고 그냥 얘를 옮겨오고 아까 했던 거 루프 올려서 겉뜨기 방향 순서 바꿔서 모아 안뜨기 이 방법이 있고 얘를 그냥 그대로 이렇게 가져와요. 그다음에 이 마커를 먼저 다시 왼바늘에 걸어줘요. 그리고
방금 옮겼던 것도 원래 바늘에 복구시켜주면 아까랑 똑같은 형태예요. 걔를 한꺼번에 모아서 안뜨기. 그러니까 이거는 바늘에 걸어서 옮기고 다시 왼바늘로 복귀시켜서 모아 안뜨기. 이거는 그렇게 순서를 바꿀 거를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무래도 이 방법이 좀 더 편하실 테니까. 그러니까 올려놓고 순서 바꾸는 거 말고 그냥 왼바늘에 있는 코 옮겨가 놓고 마커에 있는 이 가닥을 먼저 걸어주고 옮겨간 코 원상복귀 시킨 다음에 얘네를 한꺼번에 안뜨기 이렇게 해주면 정리가 됩니다. 남아있는 코는 그대로 안뜨기 쭉 떠주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경사가 생겼죠. 자, 이렇게 완성된 왼쪽 오른쪽 어깨 부분에 활용할 수 있는 일본식 경사뜨기예요. 하나 특징을 말씀드리자면 이 일본식 경사뜨기도 물론이고 뜨개의 구조 자체가 왕복으로 뜨는 형태이다 보니 원통이 아니고서야 원통이어도 경사뜨기를 하려면 어쨌든 왕복뜨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왕복뜨기를 해야 하는 뜨개 편물의 구조상 완전히 동일한 단수로 경사뜨기를 만들기는 어려워요. 아예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우리가 천을 오려서 만드는 양재가 아니고 한 단 한 단 쌓아가는 편물의 구조상 항상 어떤 단은 한 단이 많고 어떤 단은 한 단이 부족하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본식 경사뜨기의 경우에는 바라보기에 오른쪽 어깨, 입었을 때 왼쪽 어깨가 되는 이 아까 정리를 안에서 해줬던 그 경사뜨기의 경우에는 한 단이 부족해요. 그리고 겉에서 경사뜨기를 해주고 겉에서 경사뜨기 정리를 해줬던 바라보기에 왼쪽 어깨, 입었을 때 오른쪽 어깨에 해당되는 이 경사뜨기가 왼쪽에, 그러니까 이 다른 쪽에 비해서 한 단이 더 많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렇게 보시면 단 차이가 나죠? 근데 이게 그 옷이 막 수십 단 되는 거에서의 한 단 차이는 그렇게 유의미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들 뜹니다. 이걸 만약에 물리적으로 정말 반듯하게 뜨고 싶다면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방법이 없는 건 아니지만 어떤 방법으로 뜨게 되냐면은 이 가운데도 편물이 있을 거잖아요. 이 가운데에서 갈라서 여기서부터 세로배색 형태로 떠주는 거예요. 그게 뭐 이런 단색이 됐던 실제 세로배색이 됐던, 그래서 갔다가 오고 갔다가 오는 걸 동일하게 반복을 해주는 거죠. 여기 갔다 오면 실 바꿔서 이쪽 갔다 오고, 또 여기서 이만큼 갔다 오면 또 실 바꿔서 이렇게 갔다 오고. 근데 내가 양쪽 어깨를 완전히 똑같이 만들기 위해 하는 그 공정의 번거로움과 그냥 이렇게 한 단 차이가 나는 정도의 단 차이 중 어떤 것을 선택하겠느냐의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대부분 거의 모든 도안이 이렇게 되어 있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본식 경사뜨기 한번 알아봤고, 이 방법 저는 사실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저번 션로우보다 이 제페이지 션로우를 좀 더 많이 쓰는 편이고, 보시기에 깔끔하게 티 안 나게 경사뜨기가 완성이 됐죠. 그 마커를 걸고 첫 코를 걸러 떠주는 게 제일 큰 특징이에요. 거기서 한 코를 그냥 떠주면 정말 물리적으로 한 단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예쁘지 않으니까 걸러뜨기 잊지 마시고 어깨 뜨거나 양말 뜨실 때 유용하게 이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에 다른 테크닉으로 찾아올게요. 안녕.